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조민 학생이 2014년도 1, 2학기 장학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언론에 대학본부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 추천 교수가 누구인지 조사했지만 오리무중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에 더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조사된 거 없습니다. 예. 그다음 서울대 동창회 그 관련된 게 관악회라고 있죠. 네, 관악회도 당시에 그 서류를 폐기해서 남아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관악회가 서울대 서울시 교육청에 그 제출한 서류를 보면은 장학금 관련 서류 폐기한 사실이 없다. 검찰에서 압수해가지고 가서 제출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대나 서울대 이 관악회라든가 이게 전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자료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PPT 한번 띄워보세요. 아 이거 말고 아유 2014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한 거 이 사진이 그 졸업 동창회부에 이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월 21일 날 장학금 수여식을 대대적으로 이제 거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특지 장학금 수여받은 학생이 4명으로 맨 마지막에 보면 조민이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2학기 장학금 수여식도 저렇게 그 8월 20일 날 대대적으로 이제 합니다. 여기 이 그 특지 장학금은 전부 둘, 넷, 여섯 몇 명이지 이게 이 숫자만큼 15명, 13명이죠. 네. 예, 13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수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해보니까 송강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진주고와 서울고 출신 학생들 대상으로만 장학금을 이제 네, 주는 걸로 맞습니다. 해서 네. 송강재단에서 학생 연락처를 파악해가지고 관악회에 보내고 관악회는 재학 여부를 본부에 확인하고 해서 그 확인되면 이게 이제 지급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에는 이 누가 이걸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줬는지를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 돈 받은 학생들 이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 상대로 어떤 경위로 받았냐 한번 물어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 그 어차피 안 했을 테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 관악회에서 아까 이제 추가로 제출한 자료 보면 관악회 저쪽에 보면은 1학기 겁니다. 그 관악회에서 학생처장, 학생처 복지과 장학 담당에게 특지 장학금 두 번째 장학사 규모에 보면 특지 장학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을 추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신자를 보면은 대학에서는 장학생 추천 의뢰를 단과대학에 하는데 이 특지 장학생에 대한 추천 의뢰는 하지 않습니다. 환경대학원에도 추천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추천 의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장학금은 1학기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은 누가 결정하고 선정했냐? 이 대학본부 학생처장하고 학생처 복지 담당들이 이게 다 정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특지 장학금은 관악회에서 정하고요. 아니, 자 보십시오. 이거 관악회에서 보십시오. 주는, 관악회에서도 네. 관악회에서 특지 장학금도 이만큼 있으니까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특지 장학금 아니, 전체가 아니고요. 아니 여기 지금 그 관악회에서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해서 추천 그건- 의뢰를 했는데 네, 네. 그 추천 의뢰 받은 대학 본부에서는 각 단과대학에 추천을 다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추천 받은 대학 본부에서 다 말아먹은 거죠. 아닙니다. 대학 본부에서 다 말아먹었으니까 아니, 그렇지 나중에 않습니다. 네. 장학금 지급된 걸 보면은 전부 그 환경대학원 학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당시 2014년도 당시 특지 장학금이랑 기금 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본부가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래서 않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오연천 총장, 성낙인 총장이 이 장학금을 배분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학생처장이 실무자인데 한번 설명을 하시죠. 예, 그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저희가 일반 장학금과 특지 장학금이 관학회에 있었는데 일반 장학금의 경우에는 학교에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가 일부를 추천하고 그때 당시에는 일반 장학금도 관학회에서 선정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지 장학금의 경우에도 관학회에서 직접 단과대학이나 그 기부자의 뜻에 따라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선정하기도 해서 2014년의 경우에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그 추천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관학회에서 어떤 부분은 이미 자기네들이 맞습니다. 추천했다고 이제 공문을 보냈을 테고 대학에서도 특지 장학금은 누구누구를 선정했다고 해서 공문을 주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학생들 그 계좌번호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낸 데 보면 없어요. 저- 전체를 관학회에서는 이 특기 장학금 관련된 학생까지 다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대에서는 받아서 일반 환경대학원에는 추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그 장학금에 대한 추천 요청만 하고 특지 장학금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에 추천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드린 자료에 따르면은 학교에서는 2014년에는 일반 장학생 25명 추천을 하고 일반 장학생이 57명인데 나머지 부분은 관학회에서 직접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지 장학금은 저희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가 질의를 좀 사용해 주시죠. 합니다. 전부 관학회에다 다 맡겼고 관학회는 이렇게 학생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특지장학금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받은 서울대 본부에서 유일하게 보낸 데는 그 강남대 몇 군 일반 장학금만 보내고 특지장학금에 대해서는 보낼 서류가 지금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학교에서 관학회에 보낸 자료는 일반 장학금 추천하는 명단만 간 게 있고요. 특별 지정 장학금은 보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학회에서 지급을 한 후에 저희한테 그 결과를 보내온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추천 요청서에 보면은 이 특지 장학금에 관한 이 부분 추천 요청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왜 이걸 자, 곽상도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영국입니다. 지금 기득권 교육 대물림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기득권청의 좀 부모 찬스로 인한 여러 문제점만 지적되어서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뭐가 손에 남을지가 참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좀 근원적으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고 특히 이제 서울대가 좀 대결단을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을 좀 대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대학교로 받은 자료를 쭉 좀 보니까요, 우리 서울대 현장에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2021년도 우리 서울 주요 대학에서 보면은 15개 대학 보면은 고령기회 전형 비율이 9.61%입니다. 평균이. 근데 서울대학은 5.42%입니다. 매우 낮고요. 또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기준 인원은 7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발된 학생은 557명입니다. 200명이 비는 거죠. 이 꼼수 선발이 아닌가 좀 이런 좀 의심을 가지고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선발해 놓고 오히려 그 수능 점수 그 좀 최저 기준을 너무 높여서 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답변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결국 어떻게 이제 나타났는가? 결국은 전형 결과를 쭉 보면은 우리 2019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쭉 보면은 좀 부모의 경제력과 배경이 그대로 좀 전형에 반영되었다, 입학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한 표로 하나.
입학생이 전체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이 졸업생들은 전체 6.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4%의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입학생 중에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그 서울대학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전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부모들의 그 구분이 10분위, 최상위 소득 그 자녀들이 평균이 27.23%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은 구분이 10분위 부모를 둔 자녀들이 52.02%였습니다. 뭐 이런 그 현황만 보더라도 이제 서울대학이 우리나라 기득권 교육, 특권 교육의 최정점에 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그런 기회 전형이나 또 지역 균형 선발 이 전형을 더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뭐 얼마 전에 대국민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요, 이 특권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 보느냐, 고교 서열 해체가 68% 응답을 했습니다. 대학 서열화 해체가 70% 응답을 좀 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학교가 서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저는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한편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한 10개 됩니까? 좀 그 대학만이라도 뭔가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좀 학생들도 공동 선발하고 뭔가 학사 과정도 교육 과정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위도 공동으로 주고 또 서울대가 가진 그 학부 과정의 주요 기능들도 지방 국립대학으로 좀 분산해서 좀 이 현재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라도 서울대학과는 상향 조정하는 좀 이런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한편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학생들의 다양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균형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능 최저 기준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새는 지역 균형을 뽑는 학생들이 이 의대로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네네. 지역 의대, 지역 네네. 의대로. 그래서 그만두고 많이, 이제 그래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좀 채워줘야죠. 채워주는데 아니 수시를 채울 수가 없어서요. 이건 정시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의 경우에 저희들은 그런 기회 대신에 이제 기회 균형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래서 지역 균형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의 그 최저 등록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오는 학생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 말씀하신 그 다양성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수능을 막 늘리면 역시 9분위, 10분위가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강남 3구가 훨씬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서 저희들도 이게 입시 제도 가지고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기능적 문제 그거가 좀 어렵다. 그건 저도 어렵다. 네. 우리 최정점에서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가 예. 좀 큰 결단을 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근데 이제 통합 네트워크는 저는 지방 거점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학위제 이런 거는 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또 아주 수월성 교육을 하는 분이 있어야 돼서 저 하향 평준화보다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네트워크에 관계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기회를 지역 국민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그 오전에 정부기가 잠깐 네. 정부 지침을 잘 이행하고 네. 자료를 하나 들고 네. 왔습니다. 2017년 7월 20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자는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자료 여기에 아마 자료가 서울대에 있을 텐데 그 43쪽에 보면 서울에서 절감된 용역업체의 이윤 관리 운영비 등은 반드시 등한자 처우 개선의 활용 이전부터 임금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고 휴게 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 예. 그러면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별도로 따라 밑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 단련 등 이용 이 기준에서 볼 때 아까 이제 오전에 우리 총장님이 지금 50만 원 지출하는데 그 120% 동일하게 주는 게 정부 지침의 그 성격에 그대로 부합을 하는 겁니다. 이 점 잘 살펴보시고 아니 그거는 제가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좀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기준점을 가진 기준점. 어 120% 아니 그게 하라는 거는 차별 없이 하라는 게 저희는 네, 차별을 하라는 이야기가 글쎄요. 네, 예, 예. 그렇게 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사회부는 그렇게 무한하게 만드십니까 그래? 가능하면 시간이 다 되면 새로운 질문은 다음 추가 질의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